군산시에서 문화도시 선정사업, 정부사업 대략 200억 정도 사업에 근무를 했습니다. 대단히 신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 발전에 많은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설물이랄지 공장이랄지 뭐 이런 거 있는데 말 그대로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쭉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해와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군산시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의 삶이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귀하신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군산시장님하고 군산대 이보성 교수님, 이 사업을 전체로 디자인하고 행정적으로 주도를 하셨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과연 그런 문화라는 것을 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정도로 문화를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이 지난 과정이건 앞으로 예정된 과정이건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쌓여가는 것이 이 문화가 아닌가. 예, 사람은 누구든지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행복한 삶에 있어서 이런 찾아가는 과정. 옛날에는 이런 것을 했었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정확한 정의신데요. 그래요? 사실은 책 좀 한 번도 안 봤어요. 문화라는 게 뭐 자기 스스로의 역사를 좀 즐겁게 만들어 나가는 모든 행위 이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고급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문화는 이렇게 뭐 그 자기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행위, 노력들 그걸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게 그동안 저희는 좀 그 삶의 뒷편으로 좀 밀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다시 삶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왔고 또 이제 군산도 마침 우리 시장님께서 군산도 문화도시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아주셔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도시 사업. 행정에서 이런 것은 추진하고 뭐 공모에 응모하고 하는 그런 중간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만들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모아서 저희들은 그걸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 공모를 해서 이제 그게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또 실질적인 일도 지금 전문가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문화잖아요. 그렇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도시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그 중에 몇 도시를 골라서 각 해마다 예비도시, 문화 예비도시를 선정하고요. 그 예비도시끼리 경쟁해서 또 선정이 되면 이제 본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도시 선정됐다라는 건 이미 한번 선정된 거죠. 확정한 거죠. 저희는 예비도시는 선정이 작년에 안 됐고요. 우리는 안 됐는데 네네. 이 커리큘럼상 예비도시 선정은 사업 선정돼서 예산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요. 네. 시에서 한번 1년 동안 해보고 그중에 잘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뭐 그러니까 이런 자격부여가 되는 셈입니다. 돼서 예.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한번 당신네들이 구상한 거를 펼쳐서 사업을 펼쳐봐라. 아직 거기에 대한 성과를 비평가해서 네. 그때 본도시가 선정되면 정부에서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올해는 49개 도시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도시가 한 30개 도시 되고 지난 11월 달에 이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 도시가 선정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화도시라는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뭐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에서 토대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문화도시가 지정이 됐을 때에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몇 들더라고요. 개는 이제 문화 공유대학이라는 개념의 이제 공유대학? 문화 전문 인력들을 좀 키워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 모여서 어떤 게 문화이고 이제 현재 문화는 어떤 길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는 교육의 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문화공유대학. 문화공유대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7개, 군산이 27개의 하여튼 27개의 동과 읍을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데 27 문화 스테이비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제주도도 한 달 살이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27 그 문화 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한 달 살이, 1년 살이 좀 그런 개념도 도입하려고 하고 그곳에 이제 예술인들을 좀 초치해서 군산에 살면서 군산의 역사와 군산 시민들이 사는 모습을 좀 문학적으로도 그려내고 미술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아까 문화적인 전문 인력들을 읍면동에 직접 가서 좀 문화적인 어떤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소양들을 알려주고 또 그 각 곳에 계신 분들의 문화적 소양을 다시 발견해 오기도 하고 하는 동네 문화 카페, 동네 문화 카페? 이런 개념은 이건 딴 개념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럼 동네 문화 캠프 뭐 이런 개념 프로그램도 있고 좀 실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사업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네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예, 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활동에 포지셔닝을 많이 두고 두 번째는 또 그 문화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 두 축으로 이렇게 네네.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시장님도 많은 행정을 해보셨지만 이게 이해는 되는데 현실의 필드에서 펼쳐질 때는 이게 체감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요. 이게 문화도시라는 것이 군산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에서 문화도시 하면 군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문화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끝이 없어요. 토양 미래가 조성.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문화도시를 지정을 받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문화라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티브를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군산 시민들이 어떤 삶 속에서 조그마한 행복이라도 살 수 있는 군산의 이런 각 지역마다의 독특한 이런 본인들이 하기 쉽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개발해내고 하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삶의 질을 좀 높여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문화도시가 지정이 돼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산의 모든 것을 다 완결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행정이든 지방 행정에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본 게 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뭐 소위 이거를 법정 문화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 행정에서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의 담론이 됐고 국가적인 담론이 돼가지고 시마다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나 시장의 말씀에 보면 그 고민하는 과정이 이게 축적되는 거고 이게 문화의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 이 정도로 제가 그 사실은 결과만 가지고 보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이게 체감이 되냐 안 되냐.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물론 결과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민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싸움 한다든지 뭘 해보겠다든지 얼토당토 않겠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런 체감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온도 차이는 이 사업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후에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런 부문도 있을 것이고 또 금세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쌓여야만이
이 군산이 문화도시로서의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추고 시민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하지 또 그런 것이 없다 보면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체감하는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 반짝하고 끝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가 퇴보 현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장님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참여가 이게 사실 효과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거의 성과를 내 가지고 여기서 대단한 어떤 문화 콘텐츠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다.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많은 시민이 참여가 그 참여가 이끌어내는 게 저는 이 사업의 성과고 성과라고 판단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싶었어요.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 일을 추진을 해야만 이 시민들의 참여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하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막 그림들이 이쁜 그림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전부 다 그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와서 감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와서 느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문화도시가 지금 우리가 지정을 받고서 추진하려는 사업들인 것 그래서 같아요. 저희 그 군산의 문화도시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도 대부분 다 시민 곁으로 가서 그 말하고 싶은 것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도록 해서 그 중에 또 이렇게 같이 나눌 만한 부분들은 나누고 또 서로를 알게 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지혜를 같이 배우고 나누고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화를 전달하고 전수받고 이런 개념과 달라서 앞으로 군산 이 방향대로만 잘 진행이 되고 또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재미를 느끼시면 굉장히 그 군산시 문화 전체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기대가 크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동네 문화 카페가 사실 시민 참여가 많았거든요. 네네. 동네 문화 카페가 그 상당히 반응 효과도 좋았고 시민 참여 이 사업의 구성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콘텐츠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민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뭐 시민들 자발적으로 강사 뽑고 말 그대로 행정은 바운다리 터만 만들어줘 필드 장만 마련해주고 자생적으로 거기서 교육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이게 이제 하나의 토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란 얘기죠. 이제 문화 사업, 도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모토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이미 군산에는 문화도시에 싹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문화 카페 같은 사업이 사실은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바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념을 잡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사실 동네 문화 카페도 우리 군산 지역이 어려우면서 가게들이 힘들고 특히 이런 문화나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행사도 못하고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더욱더 못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빈 가게들 뭐 카페나 이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런 문화적인 욕구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효과도 얻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치해요. 이 부수적인 효과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 사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너무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군산의 이런 이게 사실은 아주 수준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바로 이 문화라는 것이 꼭 어떤 큰 막 우리도 그림
대작뿐만이 아니라 아니, 내가 대작을 어떻게 그래요? 그렇지만은 취미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행복하거든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네. 응? 그 그림이 뭐 자기가 훌륭한 작가 아니더라도 이런 말하자면 단초를 제거하는 것이죠. 참여와 내가 예.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근데 좀 아쉽더라고. 이건 시장님한테 드려야지만 유 교수님한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체육이 왜 빠졌어요? 전 체육과 나와가지고 체육도 문화인데. 아, 예. 그거는 저희가 너무 생각을 좁게 잡았던 부분도 있네요. 네. 체육 부분은 운동장이 나중에 몇 개 없어. 약간 그 체육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네, 왜냐면 사실 자기 문화에- 삶을 즐겁게 만드는 중요한 영역인데 네. 우리가 전부 저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계획선을 쓰는 바람에 그 중요한 영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보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자신부터가 네, 네. 문화 그 말을 딱 들으면 예술 문화가 먼저 네, 떠오르게 네,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네. 고정관념인데 근데 사실 문화의 스펙트럼이 네. 높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용할 수는 없겠지만 체육이 네. 우리 삶 속에서 뭐 요즘 같은 게 워라벨 하다 보니까 헬스, 스포츠 댄스 상당히 깊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시민들의 요구와 그 지금 트렌드나 이런 것들 요구 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이고 이번 계기에 또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스펙트를 넓혀가지고 관심을 가져보면 그러니까 어떨까? 기존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동사무소, 네, 예. 우리 이런 주민 복합센터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빠졌을 거예요. 그 지금 저기 운동장에 있는 게 뭐죠? 그 체육 인증센터. 1층 센터 거기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예. 많이 이용. 저도 가서 몇 번 테스트 받아가지고 나 나이에 처음에 비해서. 그거 만들 때 누가 오겠냐 이거 허기는 하는데 나 진짜 의문이더라고. 재밌어요. 근데 해보면, 예. 자기 그 체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야. 그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그걸 통계를 내서 알려줘요. 이제는 참 이게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하면서 시장님 해보셨어요? 그- 테스트 해보셨어요 가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있죠? 왕복 달리기, 네, 그것만 제자리 넓이 뛰기, 왕복 달리기만 그- 한번 해봤어요. 제일 처음에 저도 그거 해보니까 그 연령대부터 내 체력이 지금 상중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석 달 문 만들어 가서 또 해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이 반응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대회 해가지고 체력 왕동안 뭐 뽑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행정에서 이제 하나의 그 우리 건강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체육의 문화도 상당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육 문화 부분. 그만해. 체육 정보원 체육만 그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 그림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 작가들이 무조건 자기 작품을 30만 원에 내놓으면은 이걸 팔아가지고 부르이독기를 하는데 왜 이거를 저희 신문사에서 했었냐면 사실 예술문화활동 시장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역에 예술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생존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교수님께 그 질문을 한번 또 시장님께서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문화 생태계를 풍토를 만들어가는데 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분들이 어느 지점까지는 리드도 해줘야 되고 방향성도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문화 안전망이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일단 이 문화 도시 사업이라는 게 그 시의 중심을 이제 문화 쪽으로 옮기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되다 보면 그러니까 문화 생태계랄까 또는 문화와 관련된 시장이랄까 이런 게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 우리 허 기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예술인들이 풍족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상당 부분 문화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같은 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예술인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국가에서 예술인들에게 특별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 고민하기도 하고 또 뭐 예술인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주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은 뭐 그런 어떤 그 뭐 사업의 예산 규모도 사실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런 실질적인 도움까지 줄 수 없다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긴 해요. 맞아요. 예, 그래도 이제 각 도시의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시장까지 좀 형성이 된다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좋은 조건 속에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을까. 잘 돼서 거기까지 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직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런 미술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눈높이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광주나 전주를 가보면은 허다부터 옛날 그 다방이나 커피숍에도 글씨나 우리 전통 우리 그림 한 점씩이 대부분 걸려 있거든요. 저는 이게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가 높아질수록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관심도가 결국에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되겠죠. 예, 그 뭐랄까요? 그 지역에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다 보면 뭐 개인 소그룹, 뭐 작가들, 뭐 연극, 무용,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 활동가들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되게 열악한 구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지속력이 떨어져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래서 이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원론적이고 따분한 얘기인데 관심과 이거밖에는 사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촉매제 역할은 조금은 어차피 문화도시가 우리가 한번 사회적인 담론으로 또 깊은 고민이 이루어졌다면 촉매제 역할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행정이 움직였다는 건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거든요.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또 능력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많은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는 제가 한번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또 언어의 장점이 있고 글의 장점이 있듯이 조금 알기 쉽게 정리를 하는데 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요지는 시민 참여하는 것을 일단 제일 기본적인 방향의 모토로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이 만약에 토양이 형성이 되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뭐 건물을 짓고 뭐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활동에 할 수 있는데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말 그대로 스팟을 만드는 거죠. 저는 군산시 여기저기 이쪽 저쪽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의 역량도 키우고 활동할 수 있는 이 두 축으로 가는 게 이 사업의 모토고 방향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잠깐 넘어갈게요. 이 인문학을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시장님이랑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사실 문화도시 기저에 깔린 게 인문학이 사실 깔려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문화가 거기서 갈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문학과 교수님, 이 교수님도 훌륭한 작가, 뭐 훌륭한 뭐 그림, 훌륭한 음악, 사람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명작이 나오고 그런 명작이 나오는 도시에서 살게 되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인문학을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것 같다 했는데 되게 어렵게 갈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유 교수님 또 시장님께서 인문학에서 그럼 과연 정치를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가 뭐가 있냐면은 인문학 플러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요즘 세대가 상업주의, 물질 방능주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천부 인권설이라고 사람이 세상이다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업화,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류가 스스로 저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인류가 멸망을 한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가면은 인류가 멸망을 한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인류 멸망까지 너무 멀리 나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아슬아슬하긴 하지요. 아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네.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사람에 대한 공부기 때문에 인문학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작게는 우리 동네가, 좀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안 살아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꼭 융성해지고 우리 시민들이 인문학 접근하기 어려운 인문학에 대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저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에 대한 깊은 고민. 그래서 저도 인문학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 했던 취지가 있었고, 뭐 논어 이런 것도 다 인문학이잖아요. 예, 그렇지. 근데 옛날에 과거에 보면 이미 그거를 사서삼경을 어렸을 때 인문학 교육을 시켜놓고 말 그대로 이제 등용문을 올라가게 정치에 참여하게 그런 커리큘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학교에서 그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접촉면이 높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인문학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된 삶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최근에 제가 신경숙 씨의 소설을 읽었어요. 아버지에게 갔었어? 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아버지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스스로는 자기는 굉장한 평범한 농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딸에게, 소설 쓰는 딸에게 내 얘기가 뭐 얘기가 된다고 소설을 쓴다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근데 저는 이 아버지가 정말 인문학적인 참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는 아무것도 안 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였고, 그런 와중에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신의 인간됨을 지킨 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치를 인정해 주지도 않죠. 근데 하여튼간 그 신경수 씨는 딸은 그 아버지에게서 그런 걸 찾아낸 거지요. 아무것도 안 한 거. 딴 사람들이 뭘 하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는데 그걸 안 한 삶을, 의미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저는 이제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경쟁에다가 소비에다가 뭐 생태의 파괴에다가 지금 우리는 인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안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문학은 사회로부터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인간의 삶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 호응이 있다 하면은 계속해서 저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 대한 가치 부여나 새로운 안목을 눈뜨게 해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의미 있는 작업이고. 그리고 또 특히 문화도시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 너무 좀 설렜어요. 이게 설사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문화도시를 이끌고 계시는 또 앞으로 그 로드맵을 전개하실 두 분께 저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